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점차 멀어지고 그나마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또 삶의 선물이자 과제였던 자녀들도 가정을 이뤄 독립하게 됩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하는 자책감과 외로움이 몸소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은 젊었을 때 단순히 느끼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가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과 나이 들수록 우리가 고독을 즐겨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으셔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같이 만난 거 사 먹고 놀고 재밌게 수다 떠는 것만이 친구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게 되면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니 만나도 할 말은 소시적 추억 얘기일 뿐 더 이상 추억만으로 인연이 이어지기엔 서로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수록 같은 취미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다시 인연을 만들고 또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묻는다면 남성들은 외로움,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 자체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안 될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가 혼자서 잘 지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2명 이상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남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는 본인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타인의 평가가 맞는 경우라도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자신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고 그 평가 하나 때문에 절대 자신의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을 타인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흔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1등 아니면 실패자다와 같은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10등 안에만 들어도 충분히 높은 등수다 라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단지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외부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서 느끼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인맥이 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일에는 전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는 고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날 과학을 가르치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로 82세인 할머니는 현재 50평의 넓은 집을 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75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파트를 팔고 그와 함께 아들도 자기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넓은 집에서 손주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들의 제안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 노년의 손자와 자식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희들이 그 집에서 잘 살아라. 그래서 할머니는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의 이름으로 사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자마자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와 함께 사는 것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만 만나던 시어머니와 이제는 매일 같이 생활하게 되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할머니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더 잘 보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는 성당을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에 못 나가겠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것이 이제는 힘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성당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내가 이상한 곳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악화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속이 불편해져서 따로 먹을게. 라며 자신만의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리라 생각했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80세가 넘어도 아직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재산을 이미 아들에게 주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니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2개나 있었습니다. 30대의 며느리라면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을 수 있겠지만 60대의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60세의 며느리와 80세의 할머니가 싸우게 되었고 당연히 체력적으로 며느리가 이겼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다치셨는지 머리에 혹이 2개가 생겨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시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의 25평과 아드님 쪽 25평에서 어르신 목 4억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셨던 할머니는 고소장을 매우 잘 작성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나도 할머니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달 후에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동안 성당에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자식이 무릎을 꿇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빠요.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견디지 못하여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위해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